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파란 김현수 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그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제가 최대한 단순하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부터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세무법인 파란이고요.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 같은 거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파란색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네, 파란색은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저희 세무법인 파란은 세금을 떨어뜨리는 그런 세무법인이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이제 세무 업무를 아시려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회계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회계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가 알아야 되는 세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원천세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무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처리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 비용 처리의 범위는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라서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라던가 좀 유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가가치세,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이제 회계입니다. 회계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이제 회계학을 배울 때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 어려웠었는데 사실 단식북이니 복식북이니 차변, 대변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변에 써야 되는 것들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회계는 돈을 기록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주주라던가 동업자, 임직원, 채권자, 국가가 저희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못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 주기 위해서 이 회계를 작성한다. 회계 장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이 돈을 기록하는 것이다. 요거까지만 이제 회계가 돈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업주가 알아야 되는 세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 이제 공부할 때는 법소부라 그래가지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렇게를 이제 많이 배웠는데요. 사업자분들이 의외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원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매월 10일이 되면 갑자기 내야 되는 원천세 때문에 당황할 때도 있었는데요. 네, 요 세 가지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원천세 요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는 이제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개인 사업자면 사업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동일하게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원천적으로 떼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사업주가 근로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대신해서 원천적으로 뗀 다음에 그 세금을 납부해 주는 것을 이제 원천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단 이제 설명드릴 세금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의 계산 구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요, 이 구조 하에서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핸드폰을 판매를 해서 매출 100억 원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고객한테는 이 100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10%인 10억만큼을 더해서 고객한테는 사실 110억을 받아야 됩니다. 이 10% 부분이 저희가 표현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고 과세되기 때문에 본인의 매출에서 10%만큼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핸드폰을 그냥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나 기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잖아요. 반도체도 필요할 거고 메모리도 필요할 거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재료가 예를 들면 50만큼이 있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사올 때 이 50만 주는 것이 아니라 50억의 10%인 5억만큼을 추가해서 이제 55억의 돈을 주고 사오셔야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원재료 등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는 이제 다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계산해서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쉽게 얘기하면 이 10억에서 이 5억만큼을 차감한 금액 5억을 내야 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의 10%에서 이 매입액의 10%만큼을 차감한 것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법인세랑 소득세인데요. 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매출과 비용은 이제 100억과 50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 않은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라던가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된 뭐 종이 영수증, 택배비,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핸드폰을 만드는데 뭐 원재료가 50억만큼 들었고 인건비 20억, 기타 경비가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비용들이 10억이 있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팔아서 이 80, 요게 8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남은 돈, 요 2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저희는 회계적으로 요거를 이익이라고 표현하고요. 세법적으로는 사실 요것을 소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과세표준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닌데 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그냥 단일세율로 20%라고 가정을 해보면 20억의 20%인 4억만큼 내야 되는 게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이제 소득세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와 법인세, 소득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표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는 게 이 구조화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매출은 줄이고요. 이 비용들은 올려서 이 이익을 줄어들이면 네, 당연히 법인세도 줄고 뭐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매출이 줄고 부가세가 붙어있는 비용들이 줄게 되면 부가가치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표님들께서는 콧웃음을 치십니다. 네,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이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것인데 무슨 세금 덜 내려고 이익을 줄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세무사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매출을 사실 누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이제 전자적인 증빙들이 발행이 잘 되고 있어서 매출 누락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적인 거래들이 많다 보니까 누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을 과다하게, 없는 비용을 과다하게 넣어가지고 이제 이익을 줄이거나 이제 부가세 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은 사실은 이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분에서 저희가 잘하는 조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들은 이 혜택을 놓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 이익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조세 혜택을 차감한 최종적인 법인세, 소득세, 부담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셔야 되는 세금이 원천세입니다. 그리고 이 원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그 직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직원을 구분하는 내용은 4대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직원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리랜서인데요. 프리랜서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직원은 아닙니다.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제 일하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법상에서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보통 프리랜서고, 세법적인 정의는 인적 물적 설비 없이 이제 독립된 뭐 사업 목적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인데요. 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들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시거나 월 8일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저희는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이제 이런 분들은 첫 달에 한해서는 이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2달 이상 계속적으로 같은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4대 보험공단에서 이분들이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4대 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우신 대표님들은 이제 격언로 요거를 쓰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천세라는 것은 직원을 좀 예를 들면 급여를 3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이 300은 세전 급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전 급여를 그 근로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차감해야 되는 두 개의 항목이 이 두 가지인데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는 이 급여의 약 10% 정도 된다. 뭐 엄밀히 말하면 1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세는 이제 급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300 정도 되시면 제 생각에는 월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세전급여를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면 실제 월급을 지급하실 때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 10%에 상당한 한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근로자의 소득세 한 15만 원 정도, 요 45만 원을 이 세전급여 300에서 차감한 한 265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이나 이제 노무사님들께서 이런 임금명세서나 급여명세서 작성을 통해서 이 세후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료는 이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별도로 내야 되는 금액인데 이것이 약 10% 정도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산재보험까지 하면 10%를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4대 보험료까지 하면 330 정도의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받는 급여는 265만 원이라서 이 급여에 대한 차이가 요 330과 265만큼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